조건부 확률 할 차례지, 그죠? 봅시다. 이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준 거 있지? 그거 스스로 하면 돼, 스스로. 알았지? 복습 과제도 뒤에 해설 다 달려 있으니까 스스로 안 되는 거 좀 해보면서 해설 보면서 하면 돼요. 확률 저번에 다 끝났잖아. 수능 특강까지. 조건부 확률 이제 진도 나가면 되거든요. 오케이? 펴보세요, 여러분. 59페이지. 거기서부터 이제 나갈 건데, 여기 이제 좀 특히 중요해요, 여러분. 조건부 확률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쌤이 써놓은 거 한번 다 읽어봐요, 여러분. 알았지? 응? 딱딱하게 안 쓰고 내 나름대로 내 언어로 쓴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알겠죠? 오케이? 해봅시다. 천천히 봐보자. 조건부 확률. 확률은 내용이 뭐 별거 없다 이랬는데, 조건부 확률은 내용이 좀 있어. 중요해. 그래서 개념 설명을 조금 더 길게 잡아서 하고 갈게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들 좀 써보면, 일단은 정의. 조건부 확률이 뭔지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지? 정의. 중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곱셈 정리. 확률의 곱셈 정리.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오케이? 곱셈 정리라고 하고, 뭐 쉽게 이야기하면 곱사건의 확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곱사건의 확률. 이렇게. 확률 파트에서는 확률에 무슨 정리하고 왔어? 덧셈 정리하고 왔었죠. 확률 파트에서는. 그죠? 합사건의 확률. 이렇게. 맞죠? 오케이? 그 다음 나오는 게 두 사건의 독립, 그리고 종속. 이렇게. 독립이 뭐냐? 종속이 뭐냐? 이렇게. 그지? 그 다음 나오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 네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해. 이 교과목을 관통하는 내용이거든. 응? 독립시행의 확률이. 응? 학부로 가서도 저걸 계속 공부를 해요. 나중에서도. 알겠죠? 아무튼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오케이? 정의부터 해야겠지, 그지? 오케이? 해봅시다. 하기 전에 얘네들이 이제 문제로 나올 거 아니야. 응? 보통 이렇게 두 개 있지. 뭐 꼭 그렇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두 개는 이제 수식을 묻는 문제들 있지. 많이 봤을 건데, 이제 확률 문제 보면 24번 문항 있잖아요. 24번 문항. 사건 A랑 B랑 뭐 배반이다, 독립이다, 뭐 이렇게 줘가지고, 응? 확률 묻는 문제, 수식으로 푸는 것들, 그지? 그리고 이렇게 정의랑 독립시행의 확률, 이런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은 수식도 수식인데 뭐가 중요하냐면 문제를 읽고 독해를 해야 돼. 어떤 상황인지, 응? 무엇을 묻고 있는지, 아무튼 글을 잘 읽어야 된다 이거지. 국어를 잘해야 돼요. 마음 아픈데 수학을 잘하려면 국어를 잘 해야 돼. 알겠지? 오케이? 어쨌든 여기는 이제 문제를 읽고, 응? 아,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을 묻는 건지 아니면 뭐 조건부 확률을 묻는 건지, 그걸 좀 이렇게 캐치를 잘 해야 돼. 오케이? 물론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트리거들이 있겠지. 그걸 좀 정리해 줄게. 오케이? 해봅시다. 정의부터 가봅시다. 정의. 조건부 확률의 정의야. 응?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사건,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일단 쓸게. 응? 일어났을 때 이렇게. 오케이? 그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B의 조건부 확률, 이렇게 불러. 알겠죠? 일어날 확률. 말 그대로 조건이 붙는 거야. 응? 중요한 건 주인공은 B가 일어날 확률, 주인공은 B가 일어날 확률인데 조건이 붙는 거지.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알겠죠? 오케이? 조금 생각해보면 실생활에서는 조건부 확률이 조금 더 우리한테 와닿아요. 실생활 같은 데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 순으로 그 다음 사건이 발생할 확률, 뭐 이런 걸 묻는 거거든. 알겠지? 오케이? 괜찮죠? 오케이? 주인공이 누구라고? B야. B. 알겠지? 그래서 정의하기를, 쓰기를 이렇게 써요. B가 궁금하다. 이렇게. 알겠죠? 오케이? 짝대기 갖고 이렇게. 이 짝대기가 나누기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 여러분. 나누기. 그래서 뭐 이렇게 표기하기도 해. 응? 요렇게.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B바 A라고 하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읽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렇게 쓰면 뭐냐? 이제 분모에 A가 들어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 분모에 A가 들어가고 분자에 이제 B가 들어가, 이렇게. 알겠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렇게 정의해요.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계산하기로 어떻게 계산되냐면 A가 일단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A가 일어났어. 응? 저 뒤에서 설명할 건데 A가 일어났다는 건 표본 공간이 축소된 거야. 샘플 스페이스 있잖아. 라지 S. 걔가 아니라 이제 A만 보겠다는 거예요. 왜 웃어? 영어 썼다고? 아무튼 이제 라지 A만 보겠다 이거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표본 공간이 A로 이제 축소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NA분의 NB 이렇게 쓰면 안 된다. A 안에서 B가 차지하는 비중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A 곱 B 이렇게 써야 돼요.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걸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해도 좋고, 그지? 아니면 분자 분모를 NS로 다 나눠. 표본 공간의 개수로. 그러면 이게 PA분의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자 분모에 똑같은 값을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써도 되지. 알겠지? 되죠?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이 이제 왔다 갔다가 잘 되도록. 오케이? 그림으로도 보여줄게. 전체 집합이 표본 공간 라지 S였잖아요. 이렇게. 이 안에서 사건 A가 이제 일어났대. 그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달래. 그죠?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거야. A 사건이 이렇게 있어. B 사건이 이렇게 있어. A 사건이 일어나. 그러니까 A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관심 밖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A가 일어났을 때 이 안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줘.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저 안에서 이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서 이만큼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려줘. 그 말이라고 이렇게. 알겠죠? 오케이? 그놈의 정의가 얘다 이거지. 알았지? 오케이? 됐어? 그래서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게 PB,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사족인데 얘를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뭐하러 그렇게 쓰냐 하겠지만 전체 안에서 B가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전체 안에서 B가 차지하는 비중. 알겠지? 조건부 확률은 여기가 샘플 스페이스가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잡는 거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애들끼리 구분이 빠닥빠닥 돼야 된다. 알겠죠? 오케이? 또 이런 애들. 잘못 썼죠. 비슷한 듯 다르거든. 알겠지? 얘는 전체 중에 B의 비중. A 안에서 B가 차지하는 비중. 전체에서 A 곱 B가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 바로바로 그래죠? 여기부터 해볼까? 눈으로 그냥. 얘는 뭐야? 전체에서 요 B가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 알겠지? 얘는 뭐야? A 안에서 B가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얘는 뭐야? 전체에서 A 곱 B가 차지하는 비중. 오케이? 그런 것들이 좀 빠릿빠릿해야 된다 이거지. 알겠죠? 괜찮지? 되지? 어쨌든 중요한 건 뭐라고? 중요한 거?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표본 공간이 뭐 되고 있다? 축소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표본 공간이 좁아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여기는 뭐가 중요하다고 문제를 보면서 이 정의는 독해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읽으면서 이게 조건부 확률 문제구나. 응? 분모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거를 파악해야 된다고요. 알겠지?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땡땡 시행에서 이렇게. 혹은 시행이랑 뭐뭐 할 때 때랑 똑같다 그랬잖아 쌤이. 이렇게 기억나? 확률 파트에서. 알겠지? 그러니까 시행 혹은 뭐뭐 할 때 이런 말이 주어지면 뭘 떠올려야 된다 그랬어? 표본 공간을 하나 떠올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이런 걸 떠올려야 된다 그랬잖아.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어. 시행 혹은 뭐뭐 할 때까지 읽어. 그러면 머릿속에 벌써 표본 공간이 이렇게 하나 그려져야 돼. 전체 집합이. 맞아? 네? 근데 발문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어쩌고 저쩌고 시행해서 오케이?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때가 두 번 나와. 읽어보면 뭐뭐 했을 때 뭐뭐한 사건이 발생할 혹은 뭐 일어날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준다고. 알겠지? 돼? 읽어볼게. 어떤 시행이 있어. 뭐뭐 할 때. 그러면 얘가 떠올라야 돼요. 표본 공간이. 근데 발문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뭐뭐 할 때 이렇게 하나 더 주어진다니까. 그지? 그러면 얘도 시행이 무언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응? 괜찮아? 그러니까 조건부가 하나 걸리는 거야. 이해돼? 괜찮지? 그러니까 무엇 할 때 여기를 사건 A라고 부르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그랬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해줘. 거기가 이제 사건 B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3단원까지만 보면 이런 발문이 없고 3단원까지는 어떤 시행에서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준다고 3단원에선. 그러니까 3단원은 얘를 묻는 거잖아요. 4단원으로 넘어오면 어떤 시행이 있어. 그랬을 때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준다니까. 그지? 네? 그러니까 누가 표본 공간으로 바뀌는 거냐면 얘가 표본 공간으로 바뀌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중만 구하면 된다고요. 이해되지? 괜찮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발문이 주어져 있으면 P, 얘가 주인공인 건 맞잖아.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궁금해 한다는 거니까. 이해돼? B의 확률이 궁금한데, 그지? 짝대기 긋고 A라는 사건 안에서 이렇게. 이해되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건 내에서 표본 공간이 이제 축소된다고. 그러니까 사실 얘는 뭐 큰 의미를 안 갖겠지. 아, 그냥 그런 시행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때 이 사건 안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중, 그걸 구해주면 된다 이거지. 되죠? 오케이? 가볼까? 뭐 예를 들어, 응? 짧은 거 보자, 짧은 거. 짧은 발문, 100번 봐봐요, 여러분. 거기 뭐 글이 짧잖아. 100번 보면, 그냥 읽기만 할게요. 읽기만. 8개의 공이 들어있다.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3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을 한대요. 그러면 표본 공간에 83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겠지. 이해돼? 그 다음에 더 읽어보면 적힌 수를 A, B, C라고 하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짝수일 때 A가 홀수일 확률을 구해라 이거잖아. 이게 하나 더 나온다고, 때가. 이해되지?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쌤이 말했던 표본 공간을 볼 필요가 없이, 그지? 그 문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 있지. 걔가 표본 공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놈 중에. 맞지, 그지? 오케이? 어떻게 하면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짝수이면서 그 안에서 보는 거니까. 그지? 그리고 이거 교집합이야. 그리고 A가 홀수인 놈이 차지하는 비중. 이걸 이제 계산하라는 거지. 이해돼, 여러분? 괜찮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제 발문이 주어질 거다 이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읽으면서 아, 이게 조건부 확률 문제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된다 이거죠. 알겠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러면 이제 정의까지는 한 거야. 알겠지? 오케이? 곱셈 정리합시다. 곱셈 정리. 응? 확률의 곱셈 정리. 곱셈 정리라는 건 곱사건의 확률을 어떻게 구할래? 그거야. 쉽게 말하면. 곱사건의 확률을 어떻게 구할래? 응? 3단원에서는 합사건의 확률을 어떻게 구할래? 그게 이제 덧셈 정리. 각각의 확률을 더해서 겹치는 곱사건의 확률을 한번 뺄래. 그게 이제 덧셈 정리. 여기는 이제 곱사건의 확률을 어떻게 구할래? 알겠죠? 오케이? 여기만 볼까? 여기만? 어디 보면 되나? 이렇게? 여기만? 확률로 쓰고 싶어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말고 확률분의 확률로 쓰고 싶어서. 이렇게. 알겠죠? 오케이? 여기만 봅시다. 여기 기억이라고 하자. 알겠지? 되죠? 오케이? 기억에서 나는 뭐가 궁금하다고? 곱사건의 확률이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이 기억식에서 어디가 궁금한 거냐면 얘가 궁금한 거야. 얘가.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만 좌변에 남길게. 얘만. 알았죠? 그래서 곱사건의 확률은 이렇게 쓰는 거야. 곱사건의 확률은요. 이렇게. 알겠지? 는 이렇게 되는 거지. 되죠?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우변으로. 이항하면 되는 거지. 곱하면 되는 거지. 양변에. 그지? 근데 이게 그냥 술술술 읽히기만 하면 되거든. 봐봐. P를 좌변에다가 곱하잖아. 그럼 이렇게 읽는다.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맞죠? 오케이? 그리고 이게 AND잖아.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곱셈 법칙이니까. 맞아? 그리고 A가 일어났어? 그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난다는 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 그 말이라고. 이해되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써도 되는 거네.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건데 누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 거네. B라는 사건이 일어나. 그리고 and B가 일어났을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나. 이렇게. 괜찮지? 되죠? 그렇게 써도 돼. 맞죠?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곱셈 정리라고 한다. 되죠? 오케이? 여기다 이제 사족을 조금 더 붙여. 그러면 이게 계산하기 좀 벅찬 거야. 봐봐, 여러분. 내가 이거 써주기는 하는데 이 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식을 외워가지고 푸는 사람은 드물어요. 이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착착착 푸는 거야. 뭐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미 표본 공간이 변했다는 것만 인지하고 있으면 돼. A라는 사건이 발생했어. 표본 공간이 변했네. 그 표본 공간이 변한 표본 공간 내에서 B가 일어날 확률, 그것만 보면 된다고요. 이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알겠지? 오케이? 여기다 이제 사족을 좀 붙이면 저 뒤에 가가지고 우리가 독립, 종속 이런 걸 공부할 거잖아. 독립이 뭐냐면 두 사건이 서로한테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미리 좀 하자면 독립이라는 건 B가 일어날 확률 있지. 이게 B가 일어날 확률이잖아요. 그거랑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있지. 그거랑 같다는 게 그냥 독립이야. 직관적이지. 영향을 안 준다며. 그러니까 B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지. 이게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나는 데는 영향을 안 준다는 거거든. 이해돼?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가 바뀌냐? 일로 와봐봐. 곱셈 정리해서 그럼 뭐가 바뀌냐면 이만큼 있지. 쌤이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부분. 만약에 사건 A랑 B가 독립이야. 그럼 여길 뭐로 갈아 껴도 되는 거야? P? B 이렇게 갈아 껴도 돼요. 그러면 뭐가 좋으냐? 방금 쌤이 얘기했을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면 표본 공간이 변한다 그랬잖아.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돼? 괜찮아? 그러니까 곱사건을 계산하기가 엄청 용이해진다고. 독립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속 논하고 있는 거야. 뒤에 가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그냥 이렇게 볼 줄만 알면 돼. 응? 읽을 줄 알면 돼. A가 일어났어? 그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런 식으로. 알겠죠? 오케이? 왜 안 중요한지도 쌤이 이제 보여줄게. 예시로 봐보자. 응? 예시. 뭘 할 거냐면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곱사건의 확률, 조건부 확률 이런 애들이 쌤이 다 보여줄게. 상황을 좀 줘보자. 제비뽑기가 있어. 10개 있다고 치자. 응? 근데 이 10개에 당첨이 3개 있다고 치자. 응? 꽝이 7개 있다고 치자. 이렇게. 알겠지? 오케이? 그때 학생 2명이 와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겠대. 응? A라는 학생이 먼저 뽑아. 그 다음에 B라는 학생이 뽑을 거야. 알겠지? 만약에 A라는 학생이 뽑고 제비를 다시 집어넣어. 그러면 B라는 학생이 뽑을 때도 이 현재 제비와 완전히 똑같겠지. 이러면 이 조건부 확률을 현재 할 필요가 없겠죠. 그 상황은 지금 독립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응? 나 말하고 싶은 거 이해돼? 그러니까 무슨 추출할 거냐면 비보건 추출을 여러분한테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비보건 추출. 보건시키지 않겠다 이거지. 왜? 표본 공간이 어땠으면 좋겠으니까.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야. 앞놈이 하나 딱 뽑잖아요. 그러면 원래 10개 있던 제비가 9개로 바뀌잖아. 표본 공간이 아예 달라져 버리잖아. 응? A바가 딱 그어지니까. 말하는 거 이해돼? 그러니까 비보건 추출로 뽑아보자 이거지. 알겠죠? 근데 시간순이 있대. A가 뽑고 B가 뽑을 거야. 당연한 건데 봐봐. 이거 얼만지. PA 얼마? 10분의 3이죠. 자, 이렇게. 맞지? 괜찮지? 자, 이제 묻는 거지, 쌤이. PB가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야. 얼마야? 얘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 아는데 안 하는 거지. 얼마일 것 같아? 이런 거야, 이런 거. 봐봐. 학교에 갔어. 근데 이제 근데 상황이 그냥 완전히 똑같은데? 예를 들어 뭐 당첨이 나오면 쌤이 뭐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준대. 그때 이제 학생이 2명이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야. 내가 먼저 뽑을래. 막 이렇게. 내가 먼저 뽑을래. 내가 먼저 뽑을래. 근데 이렇게 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누가 먼저 뽑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가 뽑고 그 결과를 얘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상황이 똑같은 거지. 먼저 뽑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얼마일 수밖에 없어. 10분의 3이야. 여기도. 이러면 달라지지. 이러면 달라지죠. 이러면 달라지지. 얘가 뽑았는데 아싸 당첨이다 이랬어. 그러면 얘가 뽑을 때 확률이 달라지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다른데. 근데 아직 뽑지도 않았어. 야, 아직 안 뽑았어. 여기 당첨 제비가 이렇게 있다고. 당첨 3개에다가 꽝이 7개 있어. 안 뽑았어 아직. A랑 B가 그냥 멀뚱히 서 있어. 얘가 당첨될 확률 10분의 3, 얘도 10분의 3이라고.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는. 아, 나 말하는 거 이해돼? 야, 예시 들기도 민망한 그런 예시를 들고 있는데 왜 표정이 다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이거지. 알겠지? 오케이? 해보자. 자,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쌤이 한번 쫙 써볼게. 응?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달라진다는 거야. 이렇게 B가 뽑을 확률,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 A가 뭐 했을 때? 뽑았을 때 이런 걸 구해보자는 거지. 응? 얘를 정의에 입각해서 풀지 않고, 정의에 입각해서 푼다는 게 이런 거야. 경우의 수분의 경우에서 이렇게 풀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풀어보자고. A가 당첨을 하나 뽑았어. A가 뽑고 갔어. 당첨을. 그러면 남은 것 중에 당첨될 확률이잖아요. 그럼 여기 당첨제비 얘가 뽑아갔으니까 몇 개 중에 총 개수가 몇 개야? 하나 가져갔잖아. 9개잖아. 9개. 9개 중에 맞아? 그지? 당첨을 하나 가져갔으니까 얼마? 2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여러분? 그지? 네? 그러면 이러면 A가 앞에서 뽑았는데 얘가 꽝을 뽑았어. 꽝을. 그러면 얘가 이제 확률이 얼마냐 이거지. 9분의 꽝을 가져갔으니까 3 이렇게. 이런 애들은 다르다고. 얘는 그대로 10분의 3인데. 오케이? 왜 그런지를 보여줄게. 응? 자, 쌤이 이런 걸 왜 쓰나 싶겠지만 일단은 봐봐. 응? 자, 아주 사이좋게 A도 당첨이 되고 B도 당첨됐다고 칩시다. 응? A도 당첨되고 B도 당첨됐어. 그러면 시간 순으로 누가 먼저 뽑는 거야? A가 먼저 뽑는 거지. 그죠? 그리고 B가 뽑는 거잖아요. 오케이? 돼? 해보자. A가 뽑았어. 9분의가 아니야. 자, 10분의 얼마? 3. 그리고 나 이거 하고 있는 거야. A가 뽑았어. A가 뽑았을 때 B가 뽑았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곱사건의 확률 쓰고 있는 거라고. 곱셈 정리. A가 뽑았어. 써줄까? 안 써줘도 되지. PA 곱하기 PB/A 하고 있는 거라고. 곱하기 얼마 하면 돼? 쌤이 옆에다 그치? 계산해놨잖아. 9분의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90분의 얼마? 얼마야? 6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지? 얘도 한번 해보자. A가 꽝을 뽑았어. 그리고 and B가 당첨을 뽑았어요. 이렇게 해보자고. 시간순으로.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돼? 봐봐. P, A 여집합. 여사건이지. 여. 곱하기 여기는 써줘야 되나? 자, P 쌤 이거 쓰고 있는 거야. 이해돼? 괜찮지? 이거 얼마야? 10분의 7. 얘는 구했어. 9분의 3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맞아? 10분의 7 9분의 3 맞지? 얼마야? 90분의 21 이거잖아. 맞아? 쌤이 이걸 왜 구했냐면 봐봐. 얘네들을 왜 구했냐면 일로 와봐. PB라는 게 여기 있지 여기. PB. PB라는 게 어디 있어? 얘지. PB라는 게 전체 중에 B가 차지하는 비중이잖아. 그럼 뭘 구해야 되냐면 전체 중에 얘가 차지하는 비중에다가 전체 중에 얘가 차지하는 비중을 그냥 더하면 돼요.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이해돼? 여기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응? P A and B 그지? 더하기 P A요 and B 이렇게 써도 된다고. 쌤 말하는 거 이해돼? 그러니까 이 둘을 뭐 하면 된다고 그냥? 단순하게? 둘을 더해도 된다고요. 둘을 더하면 그냥 PB가 나오는 거야. 더해봐. 90분의 얼마야? 27이잖아. 응? 이렇게. 맞죠? 그걸 이제 9로 나눠.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되죠? 괜찮지? 오케이? 그게 일단 조건부 확률에서 묻는 첫 번째 유형이에요. B사건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잖아. 그러면 A가 일어났을 때 B, 안 일어났을 때 B 그 두 개를 더하면 된다고. 이해되죠? 일어났을 때 B, 안 일어났을 때 B를 더하면 돼. 그럼 B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에요. 알겠지? 오케이? 여기 일단 써먹는 거 하나. 자주 등장한다 이거지. 응? 쌤이 거기에다가 막 별표 여러 개 쳐놓은 거 있을 거야. 응? 확률의 곱셈 정리와 따름 정리 이렇게 해놓고 응? 거기다가 내가 막 별표 여러 개 쳐놓은 거 있잖아요. 응? 그런 걸 많이 묻는다고. 알았죠? 오케이? 응? 60페이지에. 맞지 그치? 네? 그럼 또 뭐도 묻냐? 응? 이런 것도 물어본다. 이런 것도.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봐봐. 이런 것도 물어봐. 1, 2, 3, 4, 5, 6, 7번이지.
이게 뭔가 좀 어색하다 이런 느낌이 들 건데 봐봐. 읽어보자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A가 당첨될 확률이죠, 여러분. A가 당첨될 확률. 맞죠? 근데 B가 당첨됐을 때 이렇게 쓰는 거야. B가 당첨됐을 때 A가 당첨될 확률. 그럼 뭔가 살짝 어색하다고. 왜? A가 먼저 뽑으니까 역순이잖아요. 시간순으로 따지면. 근데 이런 걸 물어본다니까. 근데 얘가 정의가 뭐야?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P B분의 그지? P A 곱 B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맞죠? 얘가 우리가 방금 하고 온 거예요. PB가 뭔데? PB가 너잖아. 이렇게 두 개 더한 거. 맞죠?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렇게. PB가 A 곱 B 더하기 A여 곱 B 분의 A 곱 B 이렇게. 맞지? 내가 이걸 그냥 번호로 기억, 니은, 디귿으로 한번 써보면 이런 거지. 기억 더하기 니은분의 기억. 조건부 확률 풀면 이제 이런 거 계속 맞힐 거야, 여러분. 여러 사건들을 다 더해서 그 중에 이제 기억이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 계속 나올 거라고. 이해되지? 오케이? 이런 걸 이제 계속 물어볼 거예요. 되죠? 오케이? 얘도 중요하겠지. 문제를 읽으면서. 알겠지? 이걸 수식으로 다 써가지고 이렇게 내가 쓰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는데 한 번쯤은 보라 이거야. 알겠지? 그 상황이에요. 넘어가도 되겠죠? 곱셈 정리까지 한 거야, 쌤이. 응? 쌤이 지금 어디는 안 했냐면 60페이지에 그 조건부 확률의 성질 거기 있지. 거기는 안 했거든.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제 파악하자 이렇게. 그건 이제 여러분이 보면서 얘랑 같고 얘는 어디를 뜻하고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면서 오케이?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알았지? 넘어갈게. 응? 독립, 종속, 고기 갑시다. 알겠지? 자, 어려운 게 없죠. 응? 여기는 어려워지려면 문제가 어려워져야 돼. 독해가 어려워져야 돼요. 독해가. 뭔 말을 하는지,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글을 잘 읽어야 돼. 독립, 종속으로 갑시다. 간단해. 정의도 엄청 간단하고 써먹어야 하는 것도 간단하고. 독립, 종속. 독립이 아니야. 사건 A랑 B가 만약에 독립이 아니야. 그러면 종속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았죠? 오케이? 독립이 뭐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이 두 개가 서로 영향을 안 미쳐. 그 일일이 쓰기 힘드니까 서로 영향을 이제 X 이렇게. 그러면 두 사건 A, B가 독립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이게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 이거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천천히 생각해보면 이런 말이라고. 이런 말.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B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났을 때, 그지? B가 일어날 확률이 당연히 어떻다고? 똑같다고요. 이렇게. 그냥 B가 일어나는 확률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똑같다고.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영향을 안 주니까. 오케이? 돼? 그게 독립의 정의라고. 오케이? 돼? 그러면 당연하게 이 밑에다가 조금 더 써보면 얘도네요. 이렇게. 이렇게. 당연하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안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똑같다고요. 이해되지? 오케이? 그런 게 독립이야. 알겠죠? 오케이? 되지? 얘가 이제 독립의 정의예요. 이 노란색이.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따라서 A와 B가 만약에 독립이야? 이렇게. 응? 그러면 너랑 너도 독립이야. 맞죠? 너랑 너도 독립이고. 맞지? 너랑 너도 독립이고.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얘네가 그냥 다 따라다니는 거야. 응? 이 네 개 중에
한 순서쌍만이라도 독립이면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자동이라고. 알겠죠? 다 독립이다 이거지. 오케이? 됐어?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두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 이거거든. 근데 얘가 아까 쌤 지웠지만 조건부 확률의 정의가 뭐였냐면 요만큼이 PA분의 PA 곱 B 그거였거든. 그래서 요 PA를 쪘다 곱하면 쌤이 아까 곱셈 정리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요만큼을 정리를 하면 그치? 이렇게 된다고. P A 곱 B 이렇게. 응? 걔가 PA 곱하기 PB가 된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 맞죠, 여러분? 그치? 그러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이 식이 되는 거예요. 필충이라고. 알겠지? 되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냐? 응? 이만큼이 뭐냐면 우리한테 이제 두 가지 의의를 가질 건데 하나는 이게 판별식이야. 판별식. 무슨 판별식? 사건 A와 B가 독립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알겠죠? 너가 성립해? 독립. 성립하지 않아? 종속.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겠죠? 오케이? 두 번째. 곱셈 정리가 다시 말해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기가 용이해진다. 이렇게. 알겠지? 오케이? 이게 이제 간결해진다 이거지. 알겠죠? 오케이? 되지? 그래서 만약에 24번 문제가 나오잖아요. 24번에서 24번 문항에서 독립이다, 아니다 이런 키워드가 등장해? 그럼 일단 얘를 써놓고 가는 거야. 이걸 무조건 써먹을 거거든. 무조건. 수식을 이용할 때. 선생님 여기다 써놨잖아. 얘네 두 개가 나왔어. 특히 독립종속이 나왔어. 그러면 수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나온다니까. 24번으로. 24번에서 독립, 종속 이런 키워드가 등장을 해. 그럼 이걸 무조건 쓰는 거야. 써놓고 해도 돼. 써놓고. 알겠죠? 오케이? 괜찮지? 그런 애들이 나온다 이거죠. 그럼 판별식이 이제 왜 필요하냐 싶을 수도 있어. 그냥 딱 봐도 독립이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오늘 비가 내릴 확률과 뭐 있어? 오늘 비가 내릴 확률. 내가 퇴근하다가 넘어질 확률 뭐 이런 거.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네. 오늘 비가 내릴 확률과 뭐 아무튼 그런 것들. 동전을 던져서 안면이 나올 확률 이런 것들 딱 봐도 독립이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묻진 않겠지 우리한테. 얘네들이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해달라 그러진 않겠는데 그냥 수학적인 의의를 말하자면 이렇다 이거지. 알겠죠? 오케이? 요것만 알면 돼 그냥. 24번 문제에서 나왔어. 독립이 나왔어. 그냥 이거 쓰면 돼요. 알겠지? 오케이? 그게 다야 여기는. 알겠지? 그리고 나서 쌤이 여기다 써놓은 거 한번 읽어. 이렇게 밑에 쭉. 알았지? 쌤이 요 아래 명제는 모두 참이다 뭐 이렇게 써놨잖아. 응? 그걸 한번 쫙 읽으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마지막. 얘가 엄청 중요하지. 응? 독립시행의 확률 이렇게. 이게 고유명사야 우리한테는. 응? 우리한테는이 무슨 말이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은 넓은 개념으로 보자면 고유명사일 필요가 없는데 고등학교 때 배우는 독립시행의 확률은 이 자체로 그냥 고유명사예요. 알겠죠? 어떤 독립시행들의 확률 그게 아니라 그냥 쌤이 적어놓은 것처럼 정확하게 이 상황에서의 확률 그걸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불러. 고유명사로. 알았지? 오케이. 또 사족을 좀 붙이면 여기서 어디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냐면 몇 단원이야? 2단원이지 그치? 이항정리 있지 이항정리. 응? 이항정리에서 이제 차근차근 출발을 해. 여기까지 와.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까지. 알겠죠? 이렇게 4단원까지 왔어. 그럼 이제 5단원, 6단원으로 가서 얘가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이항 분포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오케이? 되죠? 여기서 말하는 이항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항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거거든. A 더하기 B를 이제 전개했을 때의 전개식.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이항 분포. 오케이?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사고만 가능한 것들을 다루겠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항을 뜻하냐? 성공 아니면 실패. 알겠지? 오케이? 어떤 시행이 일어났을 때 무조건 성공 아니면 실패. 이렇게 두 가지 이분법적인 사고가 가능할 때만 독립시행의 확률을 쓸 수 있어요. 알겠지? 오케이? 여기서 독립시행은 뭐냐면 제가 걷다 써놨는데
어떤 시행을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때 이 각 시행의 결과가 다른 시행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시행들을 독립시행이라고 하자. 주사위 100번 던져. 그러면 매번 던질 때마다 서로한테 영향을 안 주잖아요. 어떤 주머니에서 비복원 추출을 여러 번 해. 비복원 추출이래. 복원 추출을 여러 번 해. 뽑았다 넣었다 뽑았다 넣었다를 여러 번 해. 각각 영향을 안 줄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이 독립시행. 알겠지? 오케이? 여기는 고유 명사라며. 독립시행의 확률은. 그지? 오케이? 써볼게, 쌤이. 응? 내 식대로 쓸게요. 문제 상황을 보면 이런 문자들이 탁탁탁 주어질 거야. 뭐냐면 항상 여러 번의 독립시행이 언급이 될 거예요. n번의 독립시행에서 이렇게 n번의 독립시행이 주어져야 돼. 반드시. 알겠죠? 여러 번의 독립시행을 해야 돼. 그 말이라고. 오케이? 그럼 여러 번의 독립시행이라는 건, 그지? 예를 들면, 주사위를 혹은 동전을 여러 번 던지거나, 알겠지? 혹은 복원 추출. 응? 여러 개 뽑은 다음에 집어넣고 다시 뽑고, 이런 것들. n번의 이제 복원 추출. 이런 것들이 n번 일어나고 있을 거야. 문제를 보면서 파악하면 돼. 아, n번의 독립시행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알겠지? 되죠? 오케이? 중요한 건,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법적인 사고가 반드시 가능해야 돼. 이렇게. 알겠지? 사건을 정의할 건데, 이분법적인 사고가 가능해야 된다고. 알겠죠? 그 말은 성공 아니면 무엇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 실패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오케이? 다시 n번의 독립시행을 했어. 그때 성공 아니면 실패로 나눌 수 있는 사건들만 다루고 있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n번의 독립시행에서 1회 성공 확률을 P, 스몰 P야? 라 할 때 이렇게. 오케이? 다 n번의 독립시행을 했어. 각 사건들이 성공 아니면 실패로 이분법적인 사고가 가능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 n번의 독립시행들이 각각의 시행한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니까 딱 한 번의 성공 확률만 정의하면 충분하다는 거야. 이 한 번의 성공 확률이 n번 일어날 때마다 항상 어떨 테니까? 같을 테니까 한 번만 딱 정의하면 된다고. 이해돼? 성공 아니면 실패니까 한 번 했을 때, 딱 한 번만 했을 때의 성공 확률만 정의해도 충분해, 그 말이야. 알겠지? 그런 걸 n번 하는 거니까. 알겠죠? 오케이? 그랬을 때 R번 성공할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런 걸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불러. 알겠지? 오케이? n번의 독립시행에서 1회 성공 확률이 P로 항상 일정하대요. 그때 딱 R번 성공할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런 걸 독립시행의 확률 이렇게 부른다고. 알겠지? 당연히 이 R은 총 시행 횟수가 n번이니까, 그지? 이 R은 0에서부터 n까지만 취할 수 있겠지. 0은 뭔데? 재수가 없어서 성공을 아예 못한 거야. 빵번. 알겠죠? n은 뭐야? n번 다 성공할 확률. 뭐 이런 걸 묻는다고. 이해되죠? 오케이? 됐어. 그놈의 계산이 NCR 곱하기 P의 R승. 알겠죠? 그리고 곱하기 Q의 N-R승. Q가 뭐냐? Q는 1-P예요. 이렇게. 전체 확률에서 성공 확률을 뺀 거. 실패 확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오케이? 되죠? 이런 거야. 이게 1회 성공 확률이야. 1회 성공 확률. 성공을 몇 번? R번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R승이 들어온 거예요. R번 성공하긴 해야 되니까. 그럼 전체 n번 시행했으니까 얘가 실패 확률이라며. 실패 확률. 실패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n-R번 하겠지. 나머지는 실패를 해야 되니까. 이해되죠? 오케이?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지? n번 시행했을 때 성공을 R번, 실패를 n-R번 해야 되는데 몇 번째 시행에서 성공하고 몇 번째 시행에서 실패할지를 결정해주는 배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렇게 쌤이 n번 시행을 할 거야. 이렇게. 네? 그때 뭐 앞에서 실패하고 여기서 성공하고 뒤에 가서 여기서 실패하고 여기서 성공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를 나열하는 가지수가 얘라고. n개의 공간에다가 r개의 공간에 동그라미를 집어넣는 경우의 수, 배열하는 가지수, 그거라고. 이해돼?
괜찮지? 되죠?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배열하는, 나열하는 가지수예요. 이해돼? 성공과 실패를 배열하는 가지수. 알겠지? 되죠? 예시를 좀 들어줄게. 응? 예시를 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각각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너무 간단해. 몇 번 독립시행을 했는지는 우리가 파악하고 말고가 없어요. 그냥 주기 때문에. 주사위를 10번 던질 거예요. 동전을 50번 던질 거예요. 그냥 준다고. 이해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문제를 읽고 이게 독립시행 확률이구나를 일단 파악해야겠지. 그 트리거들이 얘네들이라고 이렇게. n번의 독립시행, 성공과 실패, 이분법적인 사고 이런 것들. 알겠지? 1회 성공 확률 일정하고 여러 번 성공할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알았지? 그런 것들이 이제 모이면 독립시행의 확률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 이런 거. 1회 성공 확률을 일반적으로는 알려주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알았죠? 이걸 우리가 계산해야 돼. 알겠지? 이것도 우리가 계산해야 돼. 10번의 시행에서 3번 성공할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안 준다고. 조건을 충족하려면 몇 번 성공해야 되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조건은 문제마다 다르겠지. 도대체 몇 번 성공해야 조건을 충족할까? 이런 것도 우리가 찾아야 돼. 알겠죠? 그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잖아? 그러면 성공과 실패를 그냥 나열해가지고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도록 줘요. 여기를 갈아 껴. 알겠지? 오케이? 그 예시들을 쌤이 한번 보여줄게. 알겠죠? 오케이? 해봅시다. 쉬운 거 할까? 쉬운 거? 엄청 쉬운 거부터 하자. 주사위를 쌤이 5번 던질 거야. 이렇게. 주사위를 5번 던져? 그럼 이제 벌써 n번의 독립시행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지? 오케이? 그랬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이렇게 3번 나올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n번의 독립시행, 5번의 독립시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3의 배수의 눈이 3번 나와야 된대. 3의 배수의 눈이 나왔냐? 안 나왔냐? 이렇게 성공, 실패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던졌어. 3의 배수의 눈이 나왔어? 성공. 3의 배수의 눈이 안 나왔어? 실패.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이때 스몰 p는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너무 쉽지 지금은.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 3분의 1이겠죠. 이렇게. 3 또는 6이니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구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실패 확률은 당연히 더해서 1이 돼야 되니까 3분의 2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고요. 그때 몇 번 성공할 확률? 3번 성공할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된다고.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면 5번의 시행 중에 3번 성공할 확률. 성공 확률은 3분의 1. 몇 번? 3번. 실패 확률은 3분의 2. 몇 번? 2번.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이해되지?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P를 우리가 구해야 돼. 일반적으로. 문제가 어려워지면. 알았죠? 오케이? 더 어려워져? 몇 번 성공해야 되는지도 물어봐. 알았지? 더 어려워지면 성공과 실패를 나열하는 가지수까지도 물어본다고. 오케이?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 구구절절 들어야 되는데 들어봐봐. 오케이? 수직선 위에 원점 위에 점 P가 있다. 이렇게 하자. 수직선이 하나 있어. 원점에 점 P가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점이야. 움직이는 점. 알았지? 괜찮죠? 오케이? 그랬을 때 주사위를 쌤이 5번 던질 거래. 이렇게. 알겠죠? 오케이? 그때 1회 시행해서 이렇게. 알았죠? 3의 배수의 눈이 나왔어. 나오면 이렇게 하자.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오케이?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3의 배수의 눈이 이렇게 할게. 그냥 안 나왔어. 그러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이겠대요. 알겠지? 뭘 구하라 이랬냐면 5회 시행 후 이렇게 5번 시행했어.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5번 딱 시행하고 나서 그제서야 처음으로 점 P가 점 1 이렇게. 수직선이니까 순서쌍이 아니라 그냥 1 이거야. 알겠지? 여기에 있을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알겠지? 돼? 자, 이제 문제를 읽는 거야. 주사위를 5번 던지는 시행을 해. n번의 독립 시행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겠죠? 주사위를 한 번 던져. 3의 배수에 눈이 나와? 플러스 1. 안 나와? 마이너스 1. 이렇게. 성공. 실패. 이분법적인 사고가 가능하구나. 돼? 그랬을 때 5번 시행 후에 어쩌고저쩌고 확률을 구해달래. 근데 여기 몇 번 성공해야 되나요? 그런 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이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도대체 몇 번 성공을 해야 될까? 이렇게. 이해돼? 근데 여기가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성공과 실패를 나열하는 가지수라 그랬잖아요. 선생님 여기 노란색으로 왜 칠해놓은지 알겠지? 자주 사용하는 키워드예요. 5번째 시행 후에 처음으로 여기에 위치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성공과 실패를 아무렇게나 나열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오케이? 5번째 시행한 다음에 그제서야 1에 탁 놓였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이해돼? 그러니까 마지막 시행에 딱 성공을 해야 되는 거야. 나 말하는 거 이해돼? 그 상황을 연출해줘. 그 말이라고. 돼? 여기는 너무 직관적이라서 바로 계산이 되는데 몇 번 성공하고 몇 번 실패해야 5번 시행 후에 1이라는 위치에 놓일 수 있을까? 몇 번 성공? 몇 번 성공해야겠어. 5번 성공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5에 있을 테니까. 이해돼? 몇 번 성공해야 돼? 3번 성공해야 되지. 2번 실패하고. 이해돼? 괜찮지? 이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만약에 이게 잘 안 돼. 그러면 선생님 걷다 써놨는데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성공하는 횟수를 R번이라고 해봐. 방정식을 세워라 이렇게 써놨거든 쌤이. 성공 횟수를 R번이라고 하면 실패는 당연히 몇 번 하겠어? 총 5번이니까 5-R번 하겠죠. 이해돼? 그때 5번 시행을 해. 그랬을 때 현재 나의 위치를 방정식으로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는 거야. R번 성공을 했어? 5번 시행했는데 R번 성공했어? 성공할 때마다 플러스 1이잖아요. 플러스 1 곱하기 몇 번? R번. 그죠? R. 맞죠? 실패할 때마다 뒤로 몇 칸? 한 칸이잖아. 마이너스 1 곱하기 5-R. 이렇게 쓰겠지. 내 현재 위치를 나타내려면 이렇게. 이해돼? 그러니까 내 위치 방정식이 2R 빼기 5라고요. 이렇게. 내 위치 방정식이. 무슨 말이냐면 R에다가 0을 넣어볼래? 그러면 성공을 몇 번 했다는 거야? 빵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패만 몇 번 했다는 거야? 5번 했다는 거잖아. 여기다 0 넣으면 마이너스 5 나오거든. 내 위치가. 이해돼? 얘가 얼마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방정식을 세울 때 1이 됐으면 좋겠어. 그 말이라고. 이해돼? 그럼 넘어가면 2R이 6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공 몇 번? 3번. 실패. 자동으로 몇 번? 2번 이렇게. 이해돼? 그렇다고 해서 정답이 5C3 곱하기 써줄까? 그렇다고 해서 정답이 5C3 여기 있네. 그죠? 얘잖아. 그지? 그렇다고 해서 왜냐면 3의 배수에 눈이 나오는 게 3분의 1이거든. 그렇다고 해서 얘가 정답이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렇게 막 나열하면 안 된다고. 이 5C3이 의미하는 바가 성공과 실패를 나열하는 가지수 이랬잖아 쌤이. 얘가 의미하는 바가 성공과 실패를 나열하는 가지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개랑 X 2개를 나열할 건데 벌써 이렇게 나열하면 원점으로부터 출발해서 내 위치가 1, 2, 3, 2,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벌써 한 번 시행하자마자 내 현 위치가 1이 딱 돼버리는데 이해돼? 그러니까 5번 시행 후에 처음으로 1에 놓였어야 돼. 그 말이라고. 그럼 얘를 그냥 나열하면 안 돼 이 말이라고. 이해돼? 1회, 2회, 3회, 4회, 5회 이렇게 마지막에 성공을 해야 된다고요. 이해돼? 그러면 요 4개의 칸에다가 동그라미 2개랑 X 2개를 나열하면 된다고. 근데 그게 또 막 나열해도 안 된다는 거잖아. 처음에 시행할 때 성공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여기에 성공해버리면 내 위치가 곧장 얼마가 돼버리니까 1이 돼버리니까 여기 무조건 뭐밖에 안 돼? X밖에 안 돼 이렇게. 그럼 X 다음에 X는요? 그건 괜찮아. XX55 그거 괜찮다고 이렇게. 그러면 현재 위치가 자 한 번 더 다시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된다고? 마일 0 이렇게 된다고. 이해되지? 또 뭐 있어? 실패하고 XS니까 동그라미. 그럼 내 현 위치 어디야? 다시 원점. 동그라미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렇게. 이해돼?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뭐냐면 성공과 실패를 배열하는 가지수가 몇 번밖에 없어.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여기를 2로 갈아 끼는 거라고. 이렇게. 됐어?
성공과 실패를 나열하는 가지수는 2개고 성공을 3번, 실패를 2번 이렇게. 알겠지? 되죠? 그런 식으로 묻는다 이거지. 되죠? 오케이? 여기 어차피 다 못하니까 여러분. 한 번에 다 못해. 응? 그러니까 나눠서 하자. 나눠서. 어디까지 해오면 되냐면 좀 많은데. 그죠? 110번까지만 하자. 110번까지만. 110번까지만 일단은. 알겠죠? 어차피 한 번에 설명을